미리 써놔야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학 이론서 5페이지. 유해성 평가 전에까지 앞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은 다시 보시면은 환경보건학의 범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시사성 있는 내용들, 최근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시다가 밤이든 새벽이든 휴일이든 아니면은 인강이든 실강이든 다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창구를 알려드렸다는 거. 네이버 카페 공주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히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해 나가겠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5페이지에는 양쪽 가로 4번의 위해성 평가가 이제 살짝 본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환경보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환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위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든지 PCB라든지 다이옥신이라든지 각종 환경호르몬 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하고 이럴 적에는 전혀 없던 그런 물질들인데,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물질이 뭐죠? 석유화학 공업을 발달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것들, 물론 천연고무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천연고무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화학구조를 본따서 인공고무, 인공플라스틱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계내에 옛날엔 없었던 것들인데 새로 생긴 것들인데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물질이어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사람에게 위험한지,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위해성 평가고요. 이 위해성 평가에 4가지 단계가 있어서 일단 요거를 필기를 하시라고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물론 뒤에도 나오는데 뒤에 책에 나오는 부분들이 있긴 있으되 진도를 나갈 적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교재의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습장 같은 데 적어두시면서 공부가 또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환경에 있는 어떤 물질이 위험한지 않은지 우선 위험성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확인이 되면 위험성 결정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노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노출 평가라는 건 뭐죠? 노출을 시켜가지고 정말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게 급성으로 위험한지 만성으로 위험한지, 급성 만성으로는 별거 없었는데 세대를 거듭해 보니까 기형아라든지 발암물질이 생겼다든지 이런 세대를 거듭할수록 나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 노출평가는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하면은 이건 굉장히 인도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로 동물 실험을, 사람과 비슷한 대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출평가를 하게 되겠죠. 수질이라면 물에 사는 생물을 가지고, 그 외의 거라면 사람과 대사가 비슷한 그런 동물에게 노출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농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평가를 해서 급성 독성이 있는지 만성 독성이 있는지, 아니면 최기형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후대에 기형아를 출산할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위해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 있다, 다이옥신이 위험하다, 그 위험성을 결정을 하고 다이옥신에 대한 노출평가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 다이옥신에 여러 파생되는 이성질체가 되게 많은데 200 몇십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급성 독성도 있고 굉장히 악독한 게 있더라. 위해도를 결정해서 어떤 물질, 특정 물질에 대한 위해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위해성 기준을 보는 게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초과 발암 위해도, 그 밑에 위험지수, 땡땡으로 쳐진 거 말고 대시로 되어 있는 거, 초과 발암 위에도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위험지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초과 발암 위해도는
독성 역치. 역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역치는 뭔가 반응이라든지 또는 피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나 자극을 역치라고 하죠. 다시 반응이나 피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이나 농도를 역치라고 해요. 역치는 영어로 스레스홀드라고 하죠. 스레스홀드 밸류, 그래서 역치값, 뭐 역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치를 넘어서면 이제 확 아프다거나 확 반응이 나타나서 암에 걸린다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강의실에도 또는 집에도 모든 환경에는 발암물질도 있고 병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당장 우리가 아프다거나 당장 병에 걸린다거나 당장 쓰러지지 않는 거는 걔네들이 역치 이하로 있거나 또는 역치 이상 있더라도 나의 면역력이 그걸 다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상태인 건데, 어쩌지 하다가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역치 이하의 자극이나 병균에도 반응을 하게 되면 감기라든지 몸살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발암물질은 어디나 많이 있는데 그 발암물질이 역치 이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역치 이상의 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우리 폐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거나 노약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큰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치가 없는 환경 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독성 역치가 없는 환경 유해인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독성 역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미지의 물질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초과 발암 위해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위험성이 확인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물질에 평생 노출되었을 적에,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죠. 옛날엔 석면이 발암물질인 줄 몰랐어. 그래가지고 슬레이트